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한생기숙학원의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신한종이라고 합니다. 국어 강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나온 이유는 농어촌 전형, 아마 이 영상 제목을 보고 들어왔다면 지금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아마 이 앞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 학부모님이거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일반 어떤 재수종합반이나 기숙학원 이런 데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대비가 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앞에 오게 됐습니다. 자, 농어촌 전형은 이제 뭐 6년, 12년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수시에서는 두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교과 중심 전형, 그 다음 또 하나는 종합 전형. 우리가 흔히 학생부 종합 전형, 줄여서 학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농어촌에도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능 최저가 있나 없나 이제 여기에 따라 네 종류로 갈라지는 게 농어촌 전형의 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정시는 농어촌 전형을 약간 정원 외로 따로 뽑죠. 이렇게 총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5가지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농어촌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일단 정시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농어촌 전형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농어촌 전형도 학교마다 이름은 다 다르죠. 뭐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필요한 내신 등급들이 있죠. 우리가 아마 합불 자료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건데, 요 내신에서의 어떤 베네핏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전형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고대를 연고대를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내신이 1.1등급이다라고 했을 때 농어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의 내신은 일반 전형으로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신이 부족할 때 수시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건 아마도 이 내신 등급을 뒤집을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겠죠. 여기에 면접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이 따라오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 내신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제가 처음에 이제 정시 농어촌을 주목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농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등급보다 큰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농어촌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어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했지만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이런 재수생들은 일단 핵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신 등급이 최상위권인 학생들인 경우, 이런 경우는 비록 올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불합격의 고비를 마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수시 지원은 필수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 수능 점수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전형 중에 교과 중심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신 등급이 1점대 초반 이런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시 지원 자체가 선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거의 어려운 전략으로 간다면 오히려 논술로 쓰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내신 등급이 워낙 안 좋은 경우라면. 하지만 적당하게 한 3등급대 내신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농어촌에 해당되는 학생인데 재수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요 케이스가 가장 많을 거예요. 한 3, 4등급대 내신? 요 정도 내신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학생부 교과는 거의 내신 등급에 맞게 지원하면 합격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재수를 하게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때는 종합전형을 선택해서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우리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대비를 체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다. 요게 이 농어촌 재수생의 첫 번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정시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9월 평가원 성적을 가지고 수시 지원 전략을 짜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정시 9평을 딱 봤는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는데 올 2등급이 나왔어요. 자, 이 정도라면 아마 일반 전형으로 정시를 쓰는 농어촌이 아닌 재수생이라면 이거 건동홍이 최선입니다.
건동원도 못 갈 확률이 높고요. 백분이나 이제 표점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리 등급이 뜨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숭세단 뭔지 아시죠?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당국대 요 라인부터 건동호 요 라인의 대학을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농어촌 전형으로 요 오리 등급 친구가 쓴다면 레벨이 하나 높습니다. 건동원부터 중경외시를 노려볼 수 있는 성적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일단 정시는 필수예요. 농어촌에 애매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재수를 했을 때 정시로 최대한 확보를 해놓고 그 이상의 대학을 도전할 때 수시 지원을 활용한다. 이런 전략이 가장 아름다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신이 1등급 때 정말 1.0, 1.1, 1.2 이런 최상위권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시에서 승부를 봐야 될 수 있어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걸 선택한다면 더더욱. 하지만 내신 등급이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소서 면접 그죠? 요거를 체계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정시 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마도 건동원 중경외시로 예상된다면 그 이상의 대학을 이렇게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농어촌을 쓸 경우에 실질 경쟁률이 2대1, 3대1까지 아주 폭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한 게 바로 농어촌 전형이다. 이런 전략만 잘 세워도 여러분의 재수를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오리 등급 가지고 중경외시를 갈 수 있는 건 일반 농어촌이 아닌 학생들은 뭐 불가능한 얘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펑크가 나지 않는 이상. 하지만 농어촌인 경우는 예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농어촌 전형 중에 이제 제가 핵심적인 최상위권 대학으로 일컬어지는 대학들의 수능 최저 등급을 갖고 와봤어요. 자, 이거는 서류 100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서류 플러스 면접.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면접에 유무가 있죠. 내가 내신 등급이 불리할 때는 면접이 있는 전형을 골라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또 발표력이 크고 이렇다면 더더욱 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이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재수생들에게는 아주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대인데 국수, 사과 중 2개 등급파 모에다가 영어 2등급, 한국사는 문과 3, 이과 4 이거를 충족을 한다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경쟁률이 아니라 실질 경쟁률은 정말 3분의 1 토막이 나더라. 실질 경쟁률이면 2대1, 3대1까지 떨어지더라.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성산 있는 게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이 농어촌 전형의 수시다. 요걸 말씀드리려고 요 데이터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뭐 고대나 성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등급들이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대신 이걸 충족하면 게임이 끝나요. 거의 뭐 2대1, 3대1의 경쟁률밖에 안 되더라. 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이 정도 등급을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내신이 많이 처지는 경우는 면접 전형이 있는 쪽을 골라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면접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에서는 이제 농어촌에서 가장 극강의 대학이 서강대,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외대, 세종대, 뭐 한양대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놨는데, 실제 이제 일반 정시 전형, 즉 농어촌이 아닌 아이들이 썼을 때 합격하는 표점 거의 커트라인입니다. 추합 점수예요. 2차나 3차 추가 합격 표점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랑 농어촌 전형의 최초합 또는 1차 추합에 걸렸던 점수들입니다. 보면 거의 20점 차이가 나죠. 그죠?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 뭐 적게는 10 몇 점에서 많게는 20점 이상. 뭐 세종대 물리천문 학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표점 차를 보입니다. 이런 것 좀 예외적으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표점 차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걸 과목별 등급으로 얘기하면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어촌이 아닌 일반 정시 전형과 비교했을 때 과목별로 0.5에서 1.0 등급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농어촌 정시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한생기숙학원에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농어촌 전형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 대비할 수능 대비. 봐봐.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올 2등급이 떠도 건동원 이상 중경외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게 농어촌이라고. 그러므로 조금만 수능 성적이 올라가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농어촌 전형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또 수시에서 내신 등급이 안 좋은 걸 만회할 수 있는 게 수능 최저다. 그러므로 성적대별로 완벽하게 목표의 수능 등급까지 올려줄 수 있는 커리큘럼, 이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은 수능 등급이 모의고사 포함해서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이제 저희 학원 과정 중에 그룹과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영수 과정 자체를 1대5의 소수정예 과정으로 끌고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이 그룹과외 반 시스템을 소개한 영상을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 시스템을 아실 수 있을 텐데, 4등급이 안 되는 이 농어촌 지역의 친구들이 그냥 일반 재종반 가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그룹과외 반 과정을 통해 맞춤 수능 성적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부분, 그 성적 향상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 학원 내에 일반 명문대반으로 뭐 일종의 월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대별로 딱 맞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등급 이상, 3등급 이상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이제 처음부터 명문대반에 소속돼서 저희 학원 시스템에 의거하여 수능 대비를 완벽하게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농어촌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다가 아니라고. 수능 성적을 만들었다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으면 정확하게 농어촌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수시에서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전담팀, 저희는 이걸 HS 대학진학연구소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런 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어 선생님들이 투입이 돼서 자기소개서를 체계적으로 첨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면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이런 질문들을 받아보고 또 우리 학생 기록부를 분석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딱 그런 어떤 특성에 맞는 질문들을 던져서 영상으로 찍고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교정을 해 나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수시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동 이상의 대학대가 만드는 올 2등급, 이제 그걸 타깃에 놓고 농어촌 친구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기별로 나눠보자면요, 이제 연중 수능 대비는 필수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권은 명문대반, 그 다음에 약간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는 1대5 그룹과외 반에서 맞춤, 성적이 딱 맞춰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그 다음 9월달 수시 지원 전략 수립. 이때가 중요하죠. 9월 평가원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아주 깔끔하게 저희가 짜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놓고 10월에는 모의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12월에는 수시 합격 여부에 따라 정시 지원 전략까지 수립하는 게 저희 학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농어촌 친구들은 이 수능 대비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자기소개서, 모의 면접, 수시 지원 전략, 정시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 명문대반이나 그룹과외 반에는 이제 농어촌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런 커리큘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농어촌에 해당되는 학생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희 학원과 함께 해보실 걸 고려하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행반 개강은 2017년 12월 4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과외 반 개강이 이루어지고요. 31일날 일반 명문대반도 개강이 이루어집니다. 정규반은 2월 중순에 이제 오픈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의 농어촌 전형 해당되는 친구들을 위한 어떤 맞춤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농어촌은 그냥 수능 점수만 만들겠다, 반쪽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시 대비, 수시도 다른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학종이나 일반 교과 전형보다는 합격률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농어촌 전형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는 재종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 뭐 그룹과외 반이나 우리 명문대반 커리큘럼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실 걸 권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